2020년 링크플러스 사회 맞춤 중점형 사업 성과 확산 포럼에 신성대학교를 대표하여 제과제빵과 신세계 베이커리 특별반이 발표를 하겠습니다. 오늘의 발표 주제는 PBL 수업을 활용한 교육 성과 및 취업 유지율 향상을 위해서 신성대학교 제과제빵과에서 운영했던 프로그램 위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순서는 발표 순서입니다. 발표 순서는 사업 현황, 신세계 베이커리 특별반의 프로그램, 그리고 발전 방향과 앞으로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현황입니다. 현재 제과제빵과는 협약반명을 신세계 베이커리 특별반이라고 이렇게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협약업체로서는 신세계 푸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협약 인원은 2020년은 23명이었고요. 현재 교육 인원은 25명이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신세계 베이커리 특별반 프로그램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 구축으로는요, 신세계 푸드와 사용하는 기자재를 똑같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현장과 같은 조건을 구비하여 두고 있습니다. 현장 실습 지원으로 신세계 푸드의 전국 매장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연고지 위주를 배치하고요. 학교에서 숙소를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 역량 강화로 스펙업 특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스펙업 특강은 연 5회 실시하고 있고요. 현재 자격증 미취득자를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자격증과 민간 자격증 위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현장 직무 특강입니다. 연 4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세계 푸드의 생산 제품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현장 역량 강화의 현장 마스터 특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연 3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장 적응형 코칭 프로그램은요, 신세계 푸드 취업자를 활용해서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링크 1기부터 3기까지의 졸업자들이 현재 신세계 푸드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 선배들을 활용한 특강입니다. 신세계 푸드에 이렇게 취업한 친구들을 다시 학교로 보수 교육을 시키는 재직 졸업생 직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년에 1회 정도 실시하고 있고요. 이 대상은 1기와 3기 졸업생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 1회 실시하고 있고요. 식품위생 교육이나 개인 안전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직원 직무 연수입니다. 그래서 산업체 연수로 신세계 푸드 매장 및 개발실의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수 후에 연수한 내용을 가지고 특강 및 정규 수업에 반영하여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 수업에는 신세계 업장 운영 실무 1과 신세계 업장 운영 실무 2를 강의하고 있고요. 특강으로는 직무 특강 1차에서 4차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교육과정 개발입니다. 1학기 때는 3과목으로 10학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2학기 때는 현재 5과목으로 15학점, 그래서 1년을 통틀어서 25학점, 21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신세계 베이커리 업장 운영 실무 1입니다. 1은 정규 과목 1학기 때 하고 있고요. 여기서 주제와 미션은 원가 계산 및 영업이익을 이렇게 창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시다시피 여기서 과제 제출을 학생들한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제 제출을 학생들한테 받고 이 학생들이 어떤 과제를 가지고 본인들이 나가는지를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행하고 본인들이 냈던 과제 가지고 수행을 해서 그 다음에 수행 결과를 발표하는 걸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발표할 때 완제품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완제품을 가지고 저희가 피드백을 해줍니다. 학생들한테 피드백을 하고요. 그래서 피드백을 한 내용을 가지고 학생들과 공유해서 이 제품이 과연 생산성이 있는지 없는지, 원가 산출하고 영업했을 때에 이게 창의적으로 나올 수 있는지를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1학기 때는 진행을 했습니다. 2학기입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주제 4개, 미션 4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로 나눠서 녹차 파우더, 코코아 파우더, 블루베리 파우더, 햄프시드 이렇게 4가지의 주제를 줬습니다. 각 주제마다 모든 제품에는 녹차나 코코아, 블루베리, 햄프시드가 다 들어가야 되고요. 여기서 미션은 파우더의 함량을 학생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거에 대한 결정은 발표된 논문을 기초 자료를 조사해서 결정을 학생 스스로 하고요. 다음에 각 주제에 맞는 네이밍, 녹차 파우더를 썼을 때에 녹차에 걸맞는 네이밍, 그리고 이거를 마케팅을 어떻게 할 건지, 녹차에 대한 거를 부각을 해서 몸에 좋다, 나쁘다, 아니면 얼마의 함량을 넣었을 때 우리 몸에서 최상의 효과를 낼 수 있는지 마케팅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학기 때와 마찬가지로 원가, 그리고 판매가를 스스로 결정하게 하였습니다.
이 수업은 총 15주 중에 4회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였고요. 진행 결과에 따라서 신세계푸드 제품 개발실에서 평가한 다음에 이거를 제품화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계획해서 전국 매장에 판매될 계획으로 이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학생들이 했던 내용입니다. 학생들이 했던 내용인데요. 자기네 조원에 2인 1조로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학생들의 학습 목표, 나는 만약에 제품을 제조했을 때 원가를 산출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판매를 위해서 판매가 결정하고, 완성된 제품을 가지고 네이밍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완성된 제품의 마케팅을 어떻게 할 건지를 학생들이 스스로 결과를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제출하고 수행을 했습니다. 수행하라고 수행 결과를 발표를 했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레시피를 논문을 참고로 해서 자기 스스로 레시피들을 다 조정을 했습니다. 이쪽에 보시는 것들이 본인들이 레시피를 조정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가 원가 계산을 다 했고요. 그거를 PPT로 발표를 했습니다. PPT 발표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1주차에는 녹차 스퀘어라는 거, 녹차를 사용을 하라고 꼭 말을 해서 학생들이 제품을 녹차 스퀘어, 녹차 제품이 들어가서 사각으로 잘랐기 때문에 녹차 스퀘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그 다음 주에 학생들한테 피드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피드백을 해서 이게 과연 제품으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학교 기업을 활용을 해서 이걸 판매했을 때 학생들의 우리 재학생들, 이 만든 학생들 말고 딱과 친구들에 대한 설문지를 가지고 피드백을 같이 받아서 학생들과 같이 토론해서 이거에 대한 적당성을 찾고 있습니다. 1학기 때, 2학기 때 PBL 프로젝트 수업을 가지고 캡스터 디자인을 또 2학기 때 정규 교과에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능성 물질로 녹차라든지 아니면 햄프시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했죠. 사용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2020 코리아 월드 푸드 챔피언십에서 최우수상 한 팀, 금상 3팀, 은상 한 팀이 이렇게 수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디저트에는 그런 4가지의 주제가 하나씩은 들어가 있는 걸로 파악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거는 비정규 특강입니다. 비정규 특강의 스펙업 특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에는 제과 기능사, 제빵 기능사, 서브 세이프티, 그리고 베이커리 유해 요소 관리사, 케이크 디자이너에서 5가지의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 교육을 시켰더니요, 제과 기능사 같은 경우는 25명 중에 12명이 취득을 했고요. 그리고 제빵 기능사는 25명 중에 17명이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브 세이프티는 좀 생소하실 수 있겠는데요. 신세계푸드에서 외부에다가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시키는데 미국에 있는 협회에서 와서 교육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취업하기 전에 학생들한테 사전에 교육을 시켰던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베이커리 유해 요소 관리사는 베이커리 업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유해 요소를 학교에서 미리 공부해서 자격증을 땄습니다. 현장 직무 특강입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제과 직무 특강 1차, 2차, 1학기 때는 무조건 1차를 하고요. 2학기 때는 2차를 했습니다. 그리고 젤라또하고 샤베트 특강은 신세계에서 샤벳이나 젤라또를 파는 매장이 있더라고요. 매장 브랜드가 있어서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학생들이 그쪽으로 취업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브랜드에 맞춰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젤라또 및 샤베트 특강은 제가 이탈리아에 가서 신세계 직원들과 같이 연수 받아온 다음에 이거를 같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세계푸드 매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교육을 시켰고요. 당진시 직무 특강도 여기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당진시 재원으로도 특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장 마스터 특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세계에서 신세계 베이커리 담당 정재찬 상무님과 김광현 인사과장이 여기 보시는 거와 같이 특강을 이렇게 해주시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에 CJ 푸드빌의 신재원 과장님이 오셔서 신세계 푸드의 미취업자 및 탈락자를 위한 교육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실기 품목을 위주로 교육을 시켜서 학생들이 꼭 신세계가 아니고 신세계에 떨어졌더라도 나중에 CJ로 갈 수 있는 대기업이지만 CJ로 갈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지금 이렇게 학생들한테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장 적응형 코칭 프로그램은 선배들을 좀 이렇게 초청을 해서 선배들한테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후배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들, 그리고 후배들한테
거기에 제품을 보여주고 싶은 것들을 학생들 스스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해놓은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1기하고 3기 취업자들에서 1기에서 2명, 2기에서 4명, 3기에서 5명인가 이렇게 와서 학생들한테 특강을 해줬고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선배들이 앞쪽에 따로 있거나 아니면 선배들이 시연을 보이고 학생들이 그걸 보면서 따라하는 방법으로 특강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신세계 베이커리 잡쉐도잉 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이거를 좀 저희 학과에서는 좀 많이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게 참 프로그램이 참 재밌더라고요. 한 업체에 가보면 보통 현장 실습 같은 경우에는 한 업체에 가면은 한 달 내내 4주 동안에 이 실습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나는 트레이더스 대량으로 생산되는 매장이 맞다. 나는 좀 섬세한 메나주리에서 생산되는 케이크 제품이 맞다. 학생 개개인마다 23명, 25명이 다 특색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여기에 예를 들어 나는 메나주리로 가고 싶은데 뭐 트레이더스 보내던가 아니면 이베이커리를 보낸다 그러면 아이들이 적응을 못하고 그냥 바로 이렇게 퇴사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학생들한테 짧게는 이틀, 길게는 5일간 한 매장에서 근무를 시킵니다. 근무를 해서 이 매장, 트레이더스 매장에서 5일, 메나주리라는 매장에서 5일, 이베이커리 매장에서 5일, 그리고 밀크앤허니나 데이앤데이 매장에서 5일. 그래서 각각 5일씩 근무하다 보면 한 20일 정도 근무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적당한, 자기가 해보고 싶은 거에 이렇게 됩니다. 선택을 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인사팀에서 면접을 볼 때 그 신세계푸드 인사팀에서도 너는 어느 쪽에 가고 싶냐라고 물어봤을 때 인사팀이 물어봤을 때 학생들이 소신 있게 말을 하더라고요. 말을 해서 저는 그쪽으로 취업되면 아마 그만둘 것 같지만 이쪽으로 가면 거기 계속 남아서 회사에서 좀 필요한 인재가 되지 않을까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신세계푸드에서도 참 이거는 좋은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계속 이루고 같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이직률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직이 없고 거의 100% 남아 있거나 아니면 뭐 한두 명 그만두는 경우가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학생 스스로 움직이면서 하는 근무입니다. 여기 사진에 보시다시피 한 친구가 여러 매장을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보시는 것과 같이 이런 조그만 매장이나 큰 매장 이렇게 학생들이 돌아다니면서 이 매장은 어떤 컨셉으로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은 직무탐색 견학입니다. 1차로는 신세계푸드에 갑니다. 저희가 협약업체가 신세계푸드다 보니까 신세계푸드에 협약업체를 갑니다. 그리고 동종업계로 올해는 안스베이커리를 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CJ푸드빌을 갔다 왔는데 올해는 안스베이커리 그래서 중소기업을 위주로 방문을 했고요. 그리고 1차 때는 생산 라인 견학이나 위생관리 방법에 대해서 좀 교육을 받았고요. 2차 때 안스베이커리는 해썹 적용 방법 그리고 안스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학생들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차로는 신세계푸드 계열사를 갔습니다. 입사 관련 특강하고 위생 기준에 관련 위생 기준과 관리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는데요. 여기 신세계푸드 계열사 중에 호텔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호텔은 위생 기준이 더 엄격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학생들이 배웠던 내용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 봉사활동을 비슷하게 서비스 러닝이라는 프로그램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당진신문 외에 16개 언론사에 홍보를 했고요. 다음에 신성대 이웃사랑 도시락 나눔 봉사활동이라는 이름으로 이래서 이제 저희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위에는 학생들이 만들어내는 제품들, 빵 같은 제품들 만들어서 포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 학생들과 이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 도시락, 빵뿐만이 아니라 도시락도 같이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다음에 신세계푸드 교원 산업체 연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1년을 그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키려면 저희 또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1년에 한 번씩 여름학기, 겨울학기 2번을 들어오라고 이렇게 신세계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로 2021년 1월에 진행 예정으로 협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배워와서 학생들한테 정규 교과나 비정규 교과
그 특강 시간에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학과에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여기에서 2017년도에 24명을 교육을 시작을 했습니다. 교육을 시작을 했고요. 지금 협약 인원은 20명을 맺었고요. 그 당시에 취업률은 70%가 나왔습니다. 14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명이 남아서 71.4%. 이거 남아있는 거는 2020년 12월 기준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취업했던 학생들도 보면 교육 인원은 24명, 20명, 12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75%의 유지 취업률을 가지고 있고요. 2019년도는 23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협약 인원은 올해도 20명으로서 그 12명이 취업을 했고요. 60%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현재 12월 달 오늘 발표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도 12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올해입니다. 올해는 학생들을 25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협약 인원은 23명이고요. 지금 취업률은 23명을 협약 인원을 모두 취업시키고 싶은 욕망은 있으나 지금 사회 경기가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취업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소한의 저는 8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12월 달에 다시 한번 유지 취업률을 봤을 때 2019년도랑 똑같이 한 100%가 나왔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이고 목표입니다. 그리고 신세계 푸드와 그 현재 신세계 베이커리 특별반 학생들은 2021년도 1월 2월 달에 취업을 몇 프로 시킬 건지를 지금 협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그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고 하지만 그 신세계에서도 지금 자기 회사 규정에 맞는 본인들 규정에 맞는 학생들 선발에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발전 방안과 개선 방안입니다. 저희가 대학에서는 그 학점 인정, 자격증 취득 시 뭐 1학점을 더 준다던가 2학점을 더 준다던가 그리고 학과 프로그램이 되게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규 교과도 있고 비정규 교과도 있는데요. 그런 프로그램을 다 했을 때 워낙 정규 교과의 수업을 다 듣고 야간에 비정규 프로그램을 다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밤 9시, 10시까지 수업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이 됐고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다 보니까 학생들의 피로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측에다가는 그 비정규 프로그램도 좀 학점을 인정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린 상태고요. 다음에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은 학과 동아리 활동을 해서 창업 동아리, 저희 신성대학교 제과제빵과는 창업 동아리 아띠가 있고요. 대외 동아리 뿌띠 앙뜨르메가 있습니다. 이거 두 개를 통해서 봉사활동과 연습 그리고 그 학생들 자발적으로 남아서 연습하기 때문에 기술 숙련도가 올라간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입니다. 업체에서는 지금 해외 법인이라고 해서 지금 저희 학생들이 해외로는 못 나가고 있습니다. 저기 신세계 푸드가 뭐 러시아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법인이 우리 한국 법인과 해외 법인이 틀리다고 지금 그거를 조금 저희 학생들이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도 해외 법인도 그냥 하나의 좀 신세계 푸드라는 울타리 안에서 좀 같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 해외 업체를 좀 개발하고 그리고 보완해서 좀 해소해서 학생들이 좀 나갈 수 있는 더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더 외국에서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발전 방향과 개선 방향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